번째 종목은 이원 컴포텍입니다. 사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회사는 자동차의 시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컴포트한 시트, 그러니까 흔히 이제 편안한 시트를 얘기하는 건데, 현대자동차에도 납품을 하고 기아자동차에도 네. 납품을 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면 뭐 냄새는 뭐 여러 군데서 납니다. 사실은 이런 회사가 왜 굳이 또 비트코인 쪽 관계에 있는 비덴트 네. 이런 회사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사실 평소에 좀 의문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공시는 무슨 내용입니까? 예, 뭐 일단 이원 컴포텍 그 종목 최근 공시 한번 보면 자, 4월 21일에 유상증자 결정한 이후 4월 21일 예.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습니다. 예, 유상증자 그러면 이제 결정. 제가 전 시간에도 항상 설명을 드렸듯이 예. 그럼 증자를 하고 예. 사채 납입을 유도하는 거는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느냐. 예. 이제 우리가 대부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뭐 차입금을 갚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런 그 투자금은 사업, 신규 사업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최근 이제 5월 15일 이제 분기 보고서 제출한 이후에 어제죠. 어제 이제 주요 사항 보고서 통해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했습니다. 예, 물론 양수 이제 결정이 오늘 됐어요. 정정 공시는 나왔지만 예. 잠깐 이제 공시 한번 살펴볼게요. 예. 6월 8일에 결정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입니다. 예. 잠깐 일어나서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자, 이제 발행회사는 자, 이제 비트갤럭시아 1호 투자조합입니다. 예. 자, 비트갤럭시아 1호 투자조합은 뭐 앵커님 잘 아신 것처럼 이 비덴트랑 그다음에 상장사 BT1이죠. BT1, 비덴트, 이 두 회사가 다 또 버킷 스튜디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회사를 갖고 있는 이제 투자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다 관련된 게 비트코인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자 금액은 300억입니다. 300억. 자산, 그러니까 최근 자산 대비 79%. 엄청난 이 비중 있는 이 금액을 인수한다는 얘기예요. 자, 자기 자본의 152%를 초과하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 내려서 볼게요. 자, 어제 계약금 120억 원을 이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정 공시 난 거는 어제자는 이제 계약금이 300억인데 오늘 일부 정정이 됐어요. 계약금 120억, 중도금 80억. 임총 개최 15일 전에 주고 잔금은 주총 이틀 전에 이제 완납을 하겠다. 뭐 이런 계약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제 그 외부 평가를 받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6월 8일에 이제 결정이 돼서 계약금이 이제 치러졌는데 자, 최근에 제가 이제 분기 보고서를 좀 보니까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성 자산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초과해서 지금 그렇죠. 거네요. 지금 300억 원이면 한 저기 190억 정도 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자금을 과연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4월 21일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과 유상증자 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이 중도금 및 이 잔금의 이제 납입일 전까지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 임시주총회 개최 15일 전 또는 주총일 이틀 전에 자금이 완납이 된다. 이걸 가정했을 때 유상증자와 전환사채가 완납이 될 것이다. 이런 답안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납입이 된다는 답안지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지금 어찌되었건 그건 납입을 해서 지금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거의 이제 투자 조합을 통한 M&A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그렇죠.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이 세 개의 회사의 지배 구조를
예. 이원 컴포텍이 인수함으로써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의도로 보여지고, 그다음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약 100억 원의 이제 순자산을 이제 순현금을 이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예. 200억 정도를 전환사채 또는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치를 한다. 예. 그렇다면 유치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치렀고, 그렇죠. 잔금이 총회일 이틀 전에 그러니까 치러지게 이 계약금 된다면, 치르고 이제 계약을 안 할 건 아니란 이제 그렇습니다. 확실한 그거는 증명이 된 거네요. 우리가 그죠?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예. 이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몰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계약금 자체를 너무 그렇죠. 많이 걸었어요. 그죠?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확실하게 납입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99%는 납입이 된다. 이 모든 이 계약이 자금들이 완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냄새 많이 나요. 그죠? 어찌되었건, 지금 자기 자본 대비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높게 그렇죠. 지금 인수가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어찌됐든 또 삼자 배정 유증과 시비를 그렇죠.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 명확한 그림들이 나오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인수한 조합, 즉, 그러니까, 출자한 조합은, 이제 빗썸과 관련된, 네, 그렇습니다. 그 가상화폐 쪽과 관련된, 네. 가상화폐 거래소죠. 거기와 관련된 회사들이다. 뭐, 이건 뭐 거의 냄새는 명확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주력인 자동차 이제 제조업에서 예, 예. 이 사업을 다각화한다. 예.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사업을 또 진출을 했고, 예, 진출을 했는데, 네네. 사실 이원 컴포텍은 시장에 나와 있었던 M&A 시장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뭐 누구든 지금 달라붙어서 뭔가를 이제 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재료들을 신기술. 붙여서 이제 M&A를 시도하려고 했던 쪽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때는 바이오 쪽이 이제 또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쪽이 제가 봤을 때 나간 것 같아요. 그쪽이 네. 이제 드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포기를 하고 나가는 것 같고 지금 어찌됐든 이제 빗썸 관련된 조합이 들어와서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M&A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저는 이제 판단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냄새 심하게 납니다. 이거 아주 잘 짚어오셨는데, 네. 차트 모양으로 봐도 지금은 뭐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오늘 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 있는 오전장에 좀 그랬고요. 그렇죠. 예. 이원 컴포텍 이 주가를 지금 보면, 작년도죠. 작년도 9월, 10월 해서 그 기점으로 쫙 올라왔어요. 네. 5천원에서 거의 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8,000원대, 7,000원대를 깨지 않고 지금 지키고 있고 3월달 코로나 사태 때 5,000원 살짝 깼어요. 근데 네네. 어찌됐든 다시 지금 재상승 구간에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뭐 조정은 차익 실현 매물 정도로 보고 오늘 조정에서 이제 그럼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네. 이건 뭐 납입이 된다. 100% 답안지가 있는 내용들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조정 들어왔을 때 매수 전략이 유효한 종목입니다. 예, 그 제가 뭐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자면, 예예. 자, 어제죠. 예예. 어제 탑업인 주식을 취득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예. 이게 비덴트, 비트원, 그다음에 네. 이제 버킷 스튜디오 이제 세 개 회사를 이제 가져오는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제 거라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고, 예예예. 그 다음에 이제 4월달에 결의했던 전환사채 발행 결정, 예예. 유상증자 결정이 예. 이 납입일, 그러니까 양수도 대금의 잔금일 이전에 저는 분명 납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덴트, BT1 그 다음에 버킷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조합에서 그렇죠. 조합에서 이제 그 조합에 출자를 해주면서 이거 경영권을 가져오고 네네. 결국 그 조합이 이 회사를 이원 컴포텍을 또 먹는 이런 이제 설키고 얽힌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M&A나 신규 사업은 항상 이 발표 시점에 어떤 큰 변동성이 없다면 예. 이 단기간의 시세를 항상 이제 급등했던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뭐 최근 흐름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종목을 짚어오셨는데 지금
이원 컴포텍입니다. 이원 컴포텍은 원래는 자동차 부품용 회사인데 지금 이제 타법인 출자를 결정하면서 네네. 냄새가 지금 심하게 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빗썸과 관계된 회사들 BT1, 비덴트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조합. 이 조합에서 서로 지금 얽히고 설킨 관계를 가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금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네네. 것 같고요. 특히 변영인 대표님이 지금 강조하신 부분은 뭐냐면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지금 이미 계약금을 120억 치렀는데 잔금이나 중도금을 치르지 않을 일이 만무하다. 근데 그 잔금이나 중도금을 어떻게 마련하냐? 바로 그죠? 네네. 유상증자와 시비 지금 불러져 있는 유상증자 시비가 명확히 납입된다는 답안지를 이미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신다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마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뉴보텍입니다. 뉴보텍인데 뉴보텍은 뭐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예, 이게 참 뉴보텍 좀 우리가 좀 이 종목은 이 종목의 어떤 모멘텀 제시나 어떤 이 회사 주가에 대한 원래는 근데 부분보다 전기차 관련주였어요. 네.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악재라고 좀 볼 수 있는 공시를 좀 한번 해석해드리자고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악재도 짚어야죠. 맞습니다. 네네. 예. 자, 잠깐 공시문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 예, 뉴보텍입니다. 예. 그 어제자로 거래처와의 이제 거래 중단 잠깐 좀 올라가서 또 공시가 말씀드릴게요. 떴네요.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네네. 조달청 상대로 한 그 조달 품목이네요. 그죠? 네네. 조달 물품이네요. 자, 조달청에 경질 폴리어마 비닐관을 직접 생산해서 납품해야 하는데 예. 이 중단된 내용을 이게 잠시 보면 예. 직접 생산 위반 사실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했다. 약 6개월간. 그러니까 이게 직접 생산 안 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제조회사들이 어떤 그 계약 관계에서 이 원가나 어떤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차원 또는 이제 이익을 좀 더 많이 쉐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가공의 그렇죠. OEM이나 외주 가공을 통해서 이제 제조를 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 계약 관계에서 어떤 중대한 어떤 위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99억 약 이제 100억에 가까운 이 매출 대금이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사업년도 대비해서는 23.7%. 뭐 결코 비중이 작진 않습니다. 거의 작지 20%를 넘는 어떤 매출 대금이 6개월간 정지가 됐다. 이렇다는 게 이제 실적에 분명 영향을 이제 끼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악재가 봐야 되겠네요.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이 제3자에 대한 단가 계약 체결 수준은 허용되지 않으나 뭐 가 계약분에 대해서는 뭐 판매가 지속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물론 집행정지 및 뭐 소송을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대책이지만 사실상 이 계약 관계에서의 그 위배 사항은 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당장은 20%를 초과하는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대단한 악재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20%라면 이게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이제 연간 수치에서 20% 이제 약 100억이 빠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반드시 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뉴보텍 좀 짧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악재가 발생을 했고요. 그 악재의 원인은 조달청, 즉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지 않은 규모의 거래가 중단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신뢰도 부분에서 중요사항 위반이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주가는 지금 중장기적으로도 악재가 부여된 만큼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면 매도 전략이 맞고 신규 접근 자체는 금지해야 되는 종목으로 그렇게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 번째 종목은 좋은 사람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디가드 네이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제 개성공단에 진출을 했습니다. 북한 네. 개성공단 진출하면서 한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주가가 계속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나요? 예, 우선 뭐 좋은 사람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좋은 사람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예. 주병진 씨가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네이 예, 예. 이제 속옷 남성들 이제 제임스 딘 뭐 보디가드 뭐 이런 제품을 많이 이제 구매를 해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적대적 M&A. 아, 그렇죠. 적대적 너무 M&A 가 적대적 있어요. M&A에 시달렸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분이 지분율이 워낙 약한 데다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노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화학 섬유 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학 섬유 노조가 화성 노조라 그래서 굉장히 강성 노조거든요. 네,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웬만한 경영진 분들이 들어가서는 쫓겨나오기 십상인 네.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적대적 M&A가 저는 많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화성 노조를 이제 뭐 물리치고 이기겠다는 그 생각이 아니다면 쉽게 여기 경영권을 차지하러 가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지배구조, 예, 예. 경영권 지분율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 예, 예. 기업 인수죠. 예. 적대적인 의도를 가진 기업 인수를 적대적 M&A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그 지분율 낮다고 해서 회사에 뭐 소송이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 네, 예. 근데 이런 어떤 적대적 M&A가 빈번한 회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예. 지배구조가 취약한 거. 두 번째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예, 예. 사실은 어떤 회사가 한 방향, 하나의 경영진이 통일된 어떤 사업 추진을 갖고 통일된 생각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신규 사업을 뭐 여기 저기 이렇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서 경영진들이 뭐 너무 이제 빈번하게 각각의 고유 영역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게 뭐 약간 이런 게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좋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개성공단 그때 폐쇄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 이제 시비나 뭐 이런 유증들을 발행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또 시비나 유증을 또 시비 홀더나 산자배정 유증을 받은 사람이 보기에는 내보다 지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드려서 내가 뺏어 먹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단계 유동성, 물론 이제 부도의 어떤 이슈, 그다음에 사업 자금이 너무 급박하게 이제 필요한 경우에 예. 이 사채나 유상증자 통해서 자금 조달을 받습니다. 예. 분명 이 자금 조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장사의 매력인데 예. 이 최대 주주죠. 경영권자는 고민이 커요. 예. 자, 이 룸을 준다는 거잖아요. 지분을 그렇죠. 지분을 열어줌으로써 영향력의 행사에 뭐 좌지우지 된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경영 참여를 통해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경영진도 자기의 어떤 그 출자, 그러니까 예. 투자 유치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단순 FI, 즉 재무적 투자자인데, 그러니까 투자하고 돈만 벌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라고 해놓고 막상 들어와서 이 보유 지분을 갖고 나서 보니 그렇죠. 역시 회사의 지배 구조가 너무 쉽게 보이는 거죠. 예.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떤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 개인의 어떤 욕심 때문에 적대적 M&A가 이제 성행하게 되는데 결국 그 피해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 소액주주들 또는 예.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예. 솔직히 뭐 상장사에 대한 매력들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장사를 하나 갖고 싶다는 얘기도 주변에 많이 들리고. 예. 변영희 대표님께 지금 솔직하게 네. 상장사 대표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여러 번 할 뻔은 했었죠. 근데 그렇죠. 여러 번 할 뻔 제가 했었죠. 가야 될 길이 아니니까. 저도 저는 뭐 욕심을 좀 뺏으려고 했으면 여러 번 뺏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제가 가야 할 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새 시대가 많이 투명해졌어요. 네, 그 맞습니다. 상장사를 내가 간다고 해서 그게 내 회사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 뭐 경영은 그렇죠. 전문 경영인이 정말 순수하게 회사 잘 운영하고 많은 실적 내서 예, 예.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그게 상장회사의 어떤 도덕적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무들을 지켜야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상장사의 매력보다는 방송의 매력이 더 강해요. 네, 예. 저는 계속 방송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훨씬 마음 편하고, 그리고 훨씬 덜 간섭받고, 네네. 이런 게 저는 좋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러 가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는 있으나, 네네, 제가 이제 좋은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아무리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다 할지라도, 개성공단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이제 이 좋은 사람들 하락 나온 이유는 북한이 완전 연락 두절하겠다 이제 연락 안 하겠다 네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김여정 부부장이죠. 자, 이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은 뭐 최근에 나오지도 않고 몸이 아픈가 봅니다, 진짜.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해서 요새 날선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점점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어두워져 가다 보니 개성공단 재개는 더더욱 먼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좋은 사람들이 큰 모멘텀은 조금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전년도죠. 전년도에, 한참 북한하고 이제 우리가 대화에 물꼬를 트기 시작할 때 처음 그때 북미 또 대화 물꼬가 터지기 시작할 때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피하고 봐야 되는 주식 아닙니까? 저는 뭐 한 가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원하던 원치 않던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테마군의 형성이 되면서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아픔들이 좀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사실 이제 북한과의 어떤 대외 리스크 전략을 버리고 예, 예. 좋은 사람들이 최근 4월 1일에 385억 원이라는 그렇죠. 큰 유증이 자금을 성공했죠. 주주 배정 예, 유상증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주주의 지분율은 이제 너무나도 이제 급격히 감소했죠. 감소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회사가 이제 대북주의 어떤 이미지를 벗고 제2, 제3의 어떤 그 해외 공장으로 뭐 생산 설비를 좀 이전하거나 뭐 신규 법인 설립해서 좀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 좀 그 모양을 좀 갖춰가는 게 어떤 테마군에서 벗어나는 이미지가 좀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경영권 분쟁 소송이 뭐 주주총회 최근 뭐 3월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예. 이런 이제 소송을 어떤 개인의 신청인이 이제 문모 씨라고 되어 있는데, 예. 주총 결의를 취소해달라. 예, 예. 예, 이거를 이제 소송을 통해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예. 저는 이게 각하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예. 큰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일단 뭐 경영권 분쟁으로 표면상 계속 이어져 오는 어떤 흐름이 있지만 그 385억 원을 유치한 그 투자금을 통해서 회사가 예. 좀 더 다른 이미지 제고를 해야 했으면 되는 거 좋겠다. 아닌가? 예, 예. 네, 그런 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전통적으로 내위 회사였던 예전에 이제 주병진 씨의 회사였던 좋은 사람들. 지금은 대주주 즉 지금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굉장히 낮은 반면에 이게 낮다 보니까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적대적 M&A가 늘 이슈 선상에 올라와는 있지만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약간 먼 얘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피해야 될 종목 아니냐. 일단 테마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호재가 좀 있어도 이 테마군에 편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같이 좀 움직이더라는 특성이 있죠. 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접근해야 될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버려야 될 시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자안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자네요. 그죠? 네네. 예, 안자. 예, 그 다음에 바로 하면 자안입니다. 이 회사 전통적으로,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굉장히, 여러 시장에 여러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아주 뭐 지저분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 한때 3위가 한솔 CMP였어요. 예, 한솔그룹의 계열회사였죠. 예. 그리고 그 한솔 CMP는 거의 쉘밖에 없던 회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안에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니고 거의 껍데기밖에 없던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M&A 구도를 통해서 거기에 즉 이 껍데기 쉘 안에 펄을 딱 집어넣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빛을 나게 하려고 이제 쭉 띄웠다가 지금 다시 무너진 상황인데, 네네. 변영인 대표님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제안을 조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좋게 본다는 표현보다는 예. 한솔 CMP죠. 구상호가 이제 한솔 CMP인데 예. 워낙 M&A 이슈가 많았고 그렇죠. 뭐 설왕설래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주가의 변동성 또 들쭉날쭉했었던 예.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한이라는 이제 상호를 변경하고 나서 새로운 경영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이 경영자 중심적으로 책임 경영이 좀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예. 그중 하나가 자 이제 뭐 자금 조달도 유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자산재 평가라는 이제 특이한 공시가 하나 있어서 예. 제가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자산재 평가는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예.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문화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산재 평가 결과. 자산재 평가 우리가 한번 좀 많이 일어서서 어려운데요. 좀 가까이 가서 볼까요? 예. 자, 자산재 평가 결과입니다. 예. 대표님, 앵커님 보시기에 자산재 평가 어떻게 보이시죠? 재평가 가치가 뭐 지금 재평가를 봤을 때는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게 이제 재평가가 된 거네요, 그죠? 예. 이게 자산재 평가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좀 회계입니다. 예, 그렇죠. 회계적인 예, 관점이죠. 회계 어떤 우리 한국의 기업 회계 기준의 원칙에 따라서 이 평가 가치가 우리가 이제 20년 전의 가치와 20년 후의 가치가 변동성이 있듯이 예. 그런 이제 의미인데요. 자, 장부가 28억짜리에 그렇죠. 재평가 토지. 금액이 굉장히 늘었죠. 그죠? 예, 그리고 토지가- 재평가 가치액이 늘었고 크게. 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토지가 예. 최초 취득가액은 28억이었습니다. 28억. 예. 이게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을 건데요. 예. 자, 재평가 금액이 130억. 이 재평가라는 거는 뭐 그 일부의 뭐 시가나 그렇죠. 현재 뭐 시세와 이제 종합해서 어떤 감정 평가액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걸 차지하더라도 약 100억 정도의 평가 차익이 나와요. 예. 이게 어떤 부분에서 호재냐? 예. 자, 100억이 장부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에 따라서 자산이 늘어납니다. 예. 그거에 따라 이제 자본도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자본금을 같이 늘리는군요. 그렇죠. 예. 자산이 늘어나면서 자본도 자본금도 커집니다. 늘려지는. 그래서 이 이제 항목이 왜 재미가 있냐? 예. 자, 이 토지를 담보로 예. 담보부 시비를 이제 유치했습니다. 예. 그 금액이 약 70억 정도 되고요. 예. 여기 화면을 잠깐 좀 보고. 예. 자,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 사채가 우리가 흔히 알고 무보증 3호 전환 사채. 그렇죠. 이렇게 끝나는데 무보증 담보부라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담보부라는 거는 담보 목적물을 사채권자한테 제공하고 예. 납입을 받는 절차예요. 그렇죠. 사채권자는 정해진 약정된 이자도 받지만 담보권을 갖고 있음으로써 예. 어떤 내가 납입한 자금에 대해서 안정성을 좀 근데 이건 보장받는다. 무보증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무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담보부라는 거는 예. 담보는 담보 목적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이게 1년 후, 3호기 때문에 1년 이후에 예. 조기 상환 청구를 했는데 회사가 갚지를 않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담보 목적물을 실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00억 정도의 차익이 나는 토지 재평가를 통해서 예. 담보부 시비를 유치했고 이후의 그림은 어떤 사업의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100억의 판단이 좀 됩니다. 차익이 나오는 토지를 담보 제공하고 70억을 담보부 3호 전환 사채로 모았다는
받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주가는 긍정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 당장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뭐 예. 금액도 사실 납입 금액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렇지만 저는 이게 분명히 이제 재무제표. 네. 재무제표에는 100억 정도의 평가 차익이 자산으로 늘어나고 지금 그에 이 따른 회사의 자본도 늘기 시가총액이 때문에 1,7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100억의 자산 가치가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조금 이 보여지는 재무제표상의 수치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재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예. 판단이 됩니다. 조정도 적당히 들어왔고 조금 많은 금액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상승의 가치 여력이 충분하다.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차익이 한 100억 이상이 난다. 그 관점에서 보면 자본 총액도 늘어나는 것이니 그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였습니다.